산군야담록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야담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인조 임금님께서 나라를 다스리시던 말년, 한양에서 남쪽으로 3시간가량 떨어진 남계연이라는 고을에 한 양반 집안이 있었습니다. 그 애는 유난히도 하늘이 인색했던 해였습니다. 봄비는 제때 내리지 않았고 여름 가뭄은 백성들의 목을 조여왔죠. 들판의 곡식은 말라 죽어갔고 굶주린 백성들의 신음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왔습니다. 이러한 흉년의 양반가들은 오히려 더욱 신분과 예법을 따졌습니다. 혼란의 시기일수록 질서를 지켜야 한다는 명분 아래 혼처를 정할 때에도 가문의 내력과 신분을 무엇보다 중히 여겼지요. 남계연의 양반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을 어귀 정자나무 아래에서는 늘 갓쓴 양반들이 모여 앉아 누구네 집안이 어떠하니 어느 교수가 예법에 발근히 하는 이야기들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 불안한 시기, 한 집안에 조용한 파문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남계연에서 가장 덕망 높다는 장씨 집안에서 말입니다. 장윤겸 대감은 52해를 살아온 양반으로 젊은 시절 지방 사또를 지낸 바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대감의 풍모는 가히 압도적이었습니다. 키는 7척이 넘었고 수염은 희끗희끗 백발이 섞여 더욱 위험이 있어 보였지요. 병자호란을 겪으며 나라의 치욕을 목도했던 그는 그 후로 더욱 고든 성품과 엄격한 처신으로 고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대감은 평소 말수가 적었으나 한 번 입을 열면 그 말 속에 깊은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분쟁이 생기면 대감을 찾았고 대감의 한마디면 모든 일이 해결되곤 했지요. 그러나 이렇게 덕망 높은 대감에게도 한 가지 근심이 있었습니다. 바로 외동아들의 혼사였습니다. 대감의 아들 장석현은 25세 준수한 청년으로 자라났으나 아직 혼처가 정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대감은 밤마다 사랑채에 홀로 앉아 이 문제를 곱씹었습니다. 집안의 대를 이어야 하는 중대한 일이었기에 며느리감을 정하는 일은 무엇보다 신중해야 했습니다. 초이는 19살의 젊은 아가씨였으나 그 삶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천민의 딸로 태어난 초이는 겨우 7살 때 부모를 모두 잃었습니다. 전염병이 마을을 휩쓸던 그해 초이의 부모는 나흘 사이에 모두 세상을 떠났지요. 어린 초이는 하루아침에 천혜고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초이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남의 집 빨래를 해주고 밭일을 거들며 때로는 나무를 캐어 장에 내다 팔며 스스로를 키워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초이는 누구보다 강인한 마음을 지니게 되었지요. 초이의 얼굴은 깨끗했고 눈동자는 맑았습니다. 무엇보다 그 마음씨가 곱기로 소문이 났습니다. 힘든 처지에서도 남을 돕는 일을 마다하지 않았고 어르신을 보면 언제나 공손히 절을 올렸습니다. 그런 초이가 어찌 된 일인지 장씨 집안의 외동 도령 석현과 마음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둘은 우물가에서 처음 만났고 석현은 초이의 순수한 마음에 이끌렸지요. 초이 또한 석현의 따뜻한 성품에 마음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천민 출신이라는 초이의 신분은 넘을 수 없는 벽처럼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봄이 되자 마을에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장씨 집안 도련님이 천민 계집아이와 정을 통했다던데? 아니, 그 덕망 높다는 장 대감댁에서 천민을 며느리로 들이려 한다니 말이 되는가? 정자나무 아래에 모인 양반들은 혀를 찾고 우물가에 모인 부녀자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초이가 지나가기만 하면 사람들은 힐끔힐끔 쳐다보며 수상쩍다는 듯 고개를 저었지요. 초이는 이 모든 시선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태어난 신분은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초이는 그저 묵묵히 일상에 임했습니다. 빨래를 하고 물을 길어 나르고 밭을 매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점점 더 매서워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대놓고 초이를 비난하기도 했지요. 주제도 모르고 양반과 도련님을 꿰어낸 것이지. 이런 말들이 초이의 귀에 들어올 때마다
초이의 가슴은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그러나 초이는 눈물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울면 진다는 것을 살아오며 배웠기 때문입니다. 장윤겸 대감은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사랑채 창문 너머로 초이가 고개를 숙인 채 빨래를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에도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는 초이의 모습에서 대감은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저 아이의 겉모습만으로는 알 수 없구나. 대감은 긴 수염을 쓰다듬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 석현은 초이를 진심으로 사모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대감으로서는 쉽게 허락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혹여 초이가 신분 상승을 노리고 아들을 꿰어낸 것은 아닐까? 혹여 겉으로만 착한 척하는 것은 아닐까? 대감은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운 끝에 한 가지 결단을 내렸습니다. 저 아이의 속내를 보아야 하겠구나. 다음 날 아침 대감은 가장 믿는 하인 득삼이를 불렀습니다. 득삼아, 내게 밀명을 내리겠다. 시장 바닥에 가서 천민들이 입는 누더기 옷과 헌집신, 그리고 거적대기를 몰래 구해오너라. 절대 누구에게도 말해서는 안 된다. 득삼이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으나 대감의 명을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집안에는 아무도 모르는 대감만의 비밀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사흘 후 득삼이가 구해온 누더기를 받아든 대감은 깊은 밤 홀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평생 비단 도포만 입던 대감이었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대감은 누더기를 몸에 걸치고 마당에 흙을 떠다가 얼굴과 손에 발랐습니다. 정갈하게 빗어 넘기던 머리를 헝클어뜨리고 천 조각으로 머리를 동여맸지요. 거울을 보니 그곳에는 위험 있는 양반 대감이 아니라 길거리를 떠도는 초라한 거지가 서 있었습니다. 이제 됐구나. 대감은 지팡이 하나를 집어들고 뒷문으로 조용히 빠져나왔습니다. 밤하늘에는 초승달이 희미하게 떠 있었고 바람은 쌀쌀했습니다. 대감은 마을 우물가 근처로 향했습니다. 초이가 매일 아침 물을 기르러 오는 곳이었지요. 대감은 우물가 옆 느티나무 아래에 거적을 깔고 누웠습니다. 그리고 쓰러진 사람처럼 몸을 웅크렸습니다. 저 아이가 과연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보리라. 차가운 땅바닥에 누워있는 대감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이것이 옳은 일인지 혹여 초이에게 너무 가혹한 시험은 아닌지 망설여졌습니다. 하지만 대감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며느리로 드릴 사람의 진심을 확인하는 것은 집안의 미래가 달린 일이었으니까요. 밤은 깊어갔고 대감은 그렇게 새벽을 기다렸습니다. 다음 날 해질녘 초이는 물동이를 이고 우물가로 향했습니다. 하루 종일 밭일을 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초이의 얼굴에는 흙먼지가 묻어 있었고 손은 거칠어져 있었지요. 그러나 초이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삶이었으니까요. 우물가에 도착한 초이는 물동이를 내려놓으려다 깜짝 놀랐습니다. 느티나무 아래에 누군가 쓰러져 있었던 것입니다. 저기 어르신. 초이는 황급히 달려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누더기를 걸친 늙은 거지였습니다. 얼굴은 흙투성이었고 숨소리는 가늘었습니다. 초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눈이 두려웠습니다. 천민인 자신이 거지를 돌본다면 또 무슨 말을 들을지 뻔했습니다. 하지만 초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사람이 먼저지. 초이는 자신의 옷고름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물에 적셔 거지의 얼굴을 닦아주었습니다. 대감은 눈을 감은 채 초이의 손길을 느꼈습니다. 조심스럽지만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제게 기대세요. 초이는 품에 지니고 있던 주먹밥 한 덩이를 꺼내 거지의 입에 조심스럽게 넣어주었습니다. 그것은 초이가 오늘 먹으려고 아껴둔 유일한 식사였습니다. 대감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초이는 거지의 신분도 이름도 모른 채 그저 쓰러진 사람을 돕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우물가로 물을 기르러 온 마을 아낙네들이 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저것 봐. 천민 계집이 거지를 돌보고 있네. 역시 천민은 천민이야. 같은 무리끼리 통하나 보지. 저런 것을 장씨 댁며느리로 들인다니 정말 가당치도 않은 일이야. 아낙네들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초이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부끄러움과 분함이 동시에 밀려왔지요. 초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지금 이 거지를 버려두고 가면 적어도 사람들의 비난은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초이는 고개를 들어 아낙네들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사람이 쓰러졌는데 돕는 것이 잘못입니까? 초이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아낙네들은 헛기침을 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초이는 거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어깨에 거지의 팔을 걸쳐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아저씨, 제 집은 멀지 않습니다. 거기 가서 쉬세요. 대감은 초이에게 기댄 채 걸으며 가슴이 뜨거워짐을 느꼈습니다. 이 아이는 세상의 비난 앞에서도 자신의 선함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초이의 집은 초라한 움막이었습니다. 그러나 초이는 거지를 정성껏 안으로 모셨습니다. 거적을 깔아주고 자신이 덮던 얇은 이불을 덮어주었지요. 오늘은 여기서 푹 쉬세요. 내일 아침 미음을 끓여 드릴게요. 초이의 목소리는 마치 자식이 어버이를 모시듯 공손했습니다. 그날 밤 대감은 초이의 움막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아니, 잠을 청하는 척했습니다. 사실 대감은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초이가 보여준 순수한 선의가 대감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대감은 평생 양반으로 살며 신분의 질서를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양반은 양반답게, 천민은 천민답게 살아야 한다고 믿었지요. 하지만 오늘 초이가 보여준 모습은 그 어떤 양반 규수보다 고결했습니다. 이 아이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깊은 마음을 지녔구나. 대감은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초이는 대감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어떤 보답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면서 그저 사람으로서 도와야 한다는 마음으로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대감은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 이것이 우연일 수도 있습니다. 혹시 초이가 평소에는 다른 모습일 수도 있지요. 한 번 더 보아야겠다. 대감은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초이를 시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어려운 시험이 될 것입니다. 과연 초이가 자신의 것까지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인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대감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밖에서는 가을 귀뚜라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초이는 거지 노인을 극진히 돌보았습니다. 아침이면 미음을 끓여 떠먹여 주었고, 낮에는 밭일을 마치고 돌아와 노인의 옷을 빨아주었습니다. 저녁이면 함께 앉아 소박한 저녁을 나누었지요. 아저씨, 이 나물은 제가 오늘 산에서 캐온 겁니다. 맛이 좋으니 많이 드세요. 초이는 노인을 대할 때마다 공손한 말투를 잃지 않았습니다. 마치 자신의 어버이를 모시듯 했지요. 대감은 초이와 함께 지내며 점점 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초이는 자신이 먹을 것도 부족한 처지였지만 언제나 노인에게 더 많은 것을 주려 했습니다. 초이는 자신의 이불이 더 두꺼운데도 노인에게 더 두꺼운 이불을 덮어주려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초이는 노인의 손을 씻겨주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손이 참 귀하게 생기셨네요. 분명 좋은 집안 출신이셨을 텐데 어찌 이런 처지가 되셨는지 안타깝습니다. 대감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초이가 자신의 정체를 눈치챈 것일까요? 하지만 초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사람은 누구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까요. 저도 부모님을 잃고 혼자가 되었지만 이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초이의 미소는 맑았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원망이나 슬픔이 아니라 삶을 받아들이는 담담함이 있었습니다. 대감의 마음도 조금씩 따뜻해졌습니다. 이것은 며느리를 시험하는 대감과 예비 며느리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돌보는 순수한 인간애가 흐르는 관계였습니다. 밤이 되면 대감은 초이가 잠든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부모를 잃은 슬픔 속에서도 남을 돌볼 줄 아는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람됨이 아닐까요? 대감은 점점 초이에 대한 의심이 사라지고 대신 깊은 존경심이 자라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대감은 두 번째 시험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대감은 일부러 낡은 보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헌 옷가지와 돌멩이 몇 개를 넣었지요. 그리고 아침 일찍 초이가 밭에 간 사이 그 보따리를 움막박 숲속에 숨겨두었습니다. 초이가 돌아왔을 때 대감은 급히 보따리를 찾는 척했습니다. 아가씨, 혹시 내 보따리를 보셨소? 이 노인이 가진 유일한 물건인데 없어졌소이다. 대감의 목소리는 떨렸고 얼굴에는 진짜 슬픔이 어려 있었습니다. 연기가 아니라 초이가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한 진짜 긴장 때문이었지요. 초이는 깜짝 놀라 말했습니다. 그럴 리가요. 제가 찾아볼게요. 초이는 움막 안팎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하지만 보따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감은 한숨을 깊이 쉬며 말했습니다. 아, 이를 어쩌면 좋단 말이오. 그 보따리 안에는 돌아가신 마누라가 남긴 비녀가 있었소. 그것이 이 노인 삶의 마지막 희망이었는데 대감은 눈가를 훔쳤습니다. 연기였지만 돌아가신 아내를 떠올리니 정말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초이는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초이가 나왔을 때 손에는 작은 보자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저씨, 이것을 받으세요. 보자기를 풀어보니 그 안에는 쌀 한 말과 은전 몇 냥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대감이 놀라 물었습니다. 제가 1년 동안 모은 전부입니다. 본래 겨울을 나기 위해 모아둔 것이지만 아저씨께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으로 다시 시작하세요. 초이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아가씨, 이것은 아가씨 것인데 괜찮아요. 아저씨, 저는 젊은이 다시 모으면 됩니다. 하지만 아저씨는 연세도 많으시고 마지막 희망까지 이르셨잖아요. 제발 받으세요. 초이는 대감의 손에 보자기를 쥐어주었습니다. 그리고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람은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저도 부모님을 잃고 혼자가 되었지만 이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대감은 보자기를 든 채 얼어붙었습니다. 초이는 자신의 전부를, 겨울을 날 유일한 준비물을 아무 망설임 없이 내어주었습니다. 그것도 신분도 모르는 거지 노인에게 말입니다. 대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번에는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며칠 후 초이는 노인의 옷을 빨아주기 위해 옷을 벗겨드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초이의 손이 노인의 목덜미에서 멈췄습니다. 거기에는 작은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초이는 그 문양을 알아보았습니다. 관직에 있던 양반들만이 새기는 관직 문양이었습니다. 초이는 어릴 적 아버지를 따라 관아에 갔을 때 그런 문양을 본 적이 있었지요. 초이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 노인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분명 높은 벼슬을 지낸 양반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거지 행색으로 떠돌아다니는 것일까요? 초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물어볼까? 아니면 모른 척할까? 초이는 조용히 옷을 다시 입혀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먹을 때 대감은 초이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혹시 초이가 자신의 정체를 눈치챘을까요? 하지만 초이는 평소와 다름없이 밥을 떠주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오늘 국이 잘 끓여졌어요. 많이 드세요. 초이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대감은 속으로 놀랐습니다. 밤이 되자 대감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가씨,
혹시 이 노인에 대해 궁금한 것이 없소? 초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저씨께 사정이 있으시겠지요? 누구나 남에게 말하기 어려운 사연이 있는 법입니다. 저는 그저 아저씨가 편히 쉬시길 바랄 뿐입니다. 초이의 대답에 대감은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초이는 대감의 정체를 눈치챘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의 사정을 배려한 것이지요. 이 침묵 속의 배려가 대감의 마음을 더욱 깊이 울렸습니다. 초이는 진정으로 남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밤 대감은 잠들지 못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달빛이 밝았습니다. 초이의 작은 텃밭에는 배추와 무가 자라고 있었고 바람에 나무잎이 살랑거렸습니다. 대감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나는 평생 신분을 지키며 살았다. 양반은 양반답게, 천민은 천민답게 살아야 한다고 믿었지. 대감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과연 신분이란 것이 사람의 됨됨이를 가르는 것일까? 초이를 보며 대감은 깨달았습니다. 신분은 태어날 때 정해지지만 사람의 마음씨는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초이는 천민으로 태어났지만 그 마음은 그 어떤 양반보다 고결했습니다. 대감은 자신이 평생 믿어온 가치관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두려운 일이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깨달음을 주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초이는 아무 조건 없이 나를 도왔다.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어떤 보답을 받을지도 모르면서 말이다. 대감은 초이의 움막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작은 움막 안에서 초이는 편히 잠들어 있을 것입니다. 내일도 밭에 나가 일하고 저녁에는 노인을 돌보겠지요. 나는 초이를 시험했지만 정작 시험을 받은 것은 나 자신인지도 모르겠구나. 대감의 완고한 양반적 사고가 조금씩 깨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는 새로운 이해가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보름이 지난 어느 날 밤, 갑자기 횃불을 든 사람들이 초이의 움막으로 몰려왔습니다. 초이, 나와라. 마을의 양반 5명이 화가 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장씨 집안과 친분이 있는 양반들이었지요. 초이는 놀라 밖으로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양반 중 한 명이 소리쳤습니다. 내가 거지를 집에 들였다며? 천민 주제에 감히 남정네를 집안에 들이다니. 이게 무슨 짓이냐? 저는 그저 쓰러진 어르신을 도왔을 뿐입니다. 초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도왔다고? 내가 장씨 집안 며느리가 되려면 얌전히 행실을 조심해야 하는데 이런 행동을 하다니. 또 다른 양반이 움막 안을 들여다보며 소리쳤습니다. 거기 거지 영감, 당장 나와라. 내 놈이 이 계집을 꿰어낸 것이냐? 대감은 안에서 이 모든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주먹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양반들은 계속 소리쳤습니다. 장 대감께 이 일을 알려야겠다. 이런 천민을 며느리로 삼겠다니. 장씨 집안의 치욕이다. 그때였습니다. 더는 참을 수 없었던 대감이 움막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만. 대감의 목소리는 천둥 같았습니다. 양반들은 놀라 뒤로 물러났습니다. 대감은 몸에 걸친 누더기를 벗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얼굴에 흙을 닦아냈습니다. 달빛 아래 드러난 얼굴은 바로 장윤 겸 대감이었습니다. 대감님? 양반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초이 또한 놀라 대감을 바라보았습니다. 장 대감님께서 어찌하여 이런 모습으로? 양반들은 당황했습니다. 대감이 정체를 드러내자 마을에는 더 큰 소문이 퍼졌습니다. 장 대감이 초이의 움막에서 보름 동안 지냈다더라. 초이가 대감을 홀린 것이 분명하다. 천민 계집이 무슨 요술을 부린 게 아닌가? 사람들의 의혹은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대감이 왜 거지로 변장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초이와 대감이 함께 지냈다는 사실만 부풀렸지요. 초이는 우물가에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수군거렸기 때문입니다. 저 계집 뻔뻔하게도 아직 마을에 남아있네. 장씨 집안을 어떻게 해서든 차지하려는 게 분명해. 초이는 눈물을 머금고 움막에 틀어박혔습니다. 억울했습니다. 자신은 그저 쓰러진 사람을 도왔을 뿐인데 왜 이런 오해를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초이는 움막 안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저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다들 저를 나쁘게만 보는 걸까요? 초이는 부모님이 그리웠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셨다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설령 생겼다 해도 부모님이 자신을 지켜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초이에게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밖에서는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가을비였습니다. 초이는 무릎을 끌어안고 작게 떨었습니다. 다음 날 장윤 겸 대감은 마을 사람들을 모두 정자나무 아래로 불러 모았습니다. 양반들부터 천민들까지 남계연의 모든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렸습니다. 대감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 아마 초이를 내쫓으시려는 것 같은데. 대감은 정자나무 아래 서서 사람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여러분 앞에 선 것은 한 가지 진실을 밝히기 위함이오.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내가 보름 동안 거지로 변장하여 초이의 움막에 머문 것은 사실이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초이가 나를 홀린 것이 아니오. 내가 스스로 계획한 일이었소. 대감은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나는 초이의 진심을 알고 싶었소. 천민이라는 신분 때문에 의심받는 초이가 과연 어떤 사람인지 직접 보고 싶었지. 대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리고 나는 보았소. 초이는 신분도 모르는 거지를 극진히 돌보았소. 자신이 먹을 것도 부족한데 나를 먼저 먹였고, 자신이 입을 옷도 부족한데 나를 먼저 입혔소. 사람들의 표정이 조금씩 변했습니다. 초이는 천민이 아니오. 대감은 초이를 향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초이는 하늘이 내게 보내준 마음씨 고운 아이일 뿐이오. 신분이 무엇이 중요하겠소? 사람의 됨됨이가 바로 서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소? 대감은 초이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초이는 놀라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대감은 초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소. 초이를 의심하고 시험한 것도 나요. 초이의 움막에 머문 것도 내 선택이었소. 초이는 아무 잘못이 없소. 대감은 사람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잘못했소. 신분으로 사람을 판단하려 한 내가 말이오. 그러자 마을의 양반들이 일어섰습니다. 대감님, 그래도 신분의 질서는 지켜져야 합니다. 천민을 양반가의 며느리로 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조상님들께 어찌 면목이 서겠습니까? 양반들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그들은 대감과 기싸움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대감은 조용히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신분의 질서를 지켜야 한다고 하셨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묻겠소. 양반이란 무엇이오? 양반들이 당황했습니다. 양반은 덕을 갖춘 사람이요. 예의를 아는 사람이요. 대감이 말했습니다. 그렇소. 양반은 덕을 갖춘 사람이요. 그렇다면 초이는 어떠하오? 초이는 신분도 모르는 거지를 돌보았소.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며 남을 도왔소. 이것이 덕이 아니고 무엇이오? 양반들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대감은 계속 말했습니다. 반면 여러분은 어떠하오? 쓰러진 사람을 보고도 외면했소. 어려운 처지의 아이를 손가락질했소. 이것이 과연 양반의 도리요? 대감의 목소리는 위엄이 있었습니다. 나는 깨달았소. 사람의 값어치는 태어난 신분이 아니라 그 마음에 있다는 것을 말이오. 대감은 양반들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모르시오? 진정한 양반은 신분증이 아니라 행실로 증명되는 것이오. 대감의 말에 양반들은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감의 위엄과 논리 앞에서 그들의 주장은 힘을 잃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조용해졌습니다. 대감의 말이 그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초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천민으로 살며 받아온 멸시와 차별이 이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대감은 사람들 앞에서 차분히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거지로 변장한 이유는 초이의 진심을 확인하기 위함이었소. 나는 초이가 우리 집안의 재산을 노리는 것은 아닌지, 신분 상승만을 바라는 것은 아닌지 의심했소. 대감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초이는 나의 모든 예상을 뒤엎었소. 초이는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나를 돌보았소. 마을 사람들이 비난해도 나를 버리지 않았소. 대감은 초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초이는 내게 자신이 1년 동안 모은 전 재산을 주었소. 그것도 아무 조건 없이 말이오. 사람들이 놀라 웅성거렸습니다. 심지어 초이는 내 목덜미의 관직 문양을 보고도 묻지 않았소. 내게 사정이 있을 것이라 배려한 것이지요. 대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나는 평생 양반으로 살며 신분의 질서를 당연하게 여겼소. 하지만 초이를 보며 깨달았소. 신분이란 것은 사람이 만든 것일 뿐, 사람의 본질은 그 마음에 있다는 것을 말이오. 대감은 사람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나는 잘못된 오만함을 가지고 있었소. 양반이라는 이유만으로 남을 판단하고 천민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람을 무시했소. 대감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여러분께 그리고 초이에게 사과하오. 내가 잘못 생각했소. 마을 사람들은 점차 고개를 숙이기 시작했습니다. 대감의 진심 어린 고백 앞에서 그들도 자신들의 편견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한 양반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대감님, 저희도 잘못했습니다. 초이 아가씨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신분만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고개를 숙였습니다. 초이 아가씨, 용서하십시오. 초이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야말로 여러분께 누를 끼쳐 죄송합니다. 초이의 겸손한 태도에 사람들은 더욱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날 이후 남계연 마을에는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장윤겸 대감은 초이를 정식으로 며느리로 맞이했습니다. 혼례식 날 마을 사람들은 모두 모여 초이를 축하했습니다. 초이 마님 축하드립니다. 사람들은 진심으로 초이를 존중했습니다. 이제 초이는 천민이 아니라 장씨 집안의 며느리였습니다. 하지만 초이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마을 사람들을 만나면 공손히 인사했고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도왔습니다. 혼례를 올린 후 대감은 초이를 사랑채로 불렀습니다. 초이야. 대감은 처음으로 초이를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네, 아버님. 초이는 공손히 대답했습니다. 내가 내게 가르쳐 준 것이 많구나. 사람됨이란 신분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 말이다. 대감은 초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는 평생 옳다고 믿었던 것들이 사실은 편견이었다는 것을 너를 통해 배웠다. 고맙구나. 초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저 같은 사람을 받아주셔서요. 대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내가 받은 것이 훨씬 많다. 내가 보여준 진심, 배려, 그리고 무조건적인 선함을 보며 나는 비로소 사람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대감과 초이는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의 대화 속에서는 서로에 대한 존중과 사랑이 흘렀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변했습니다. 이제는 신분만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천민이라도 마음씨가 고운 사람은 존중받았고 양반이라도 행실이 나쁜 사람은 비난받았습니다. 남계연에는 새로운 질서가 자리 잡았습니다.
신분이 아니라 사람됨으로 평가받는 질서였습니다. 이듬해 봄, 장씨 집안 뜰에는 매화가 피기 시작했습니다. 대감은 초이와 함께 매화나무 아래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아들 석현도 옆에 앉아 있었지요. 초이야, 저 매화를 보거라. 대감이 매화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매화는 추위를 이기고 가장 먼저 꽃을 피우는 나무지. 다른 꽃들이 봄을 기다릴 때 매화는 겨울 추위 속에서 이미 아름다움을 드러낸다. 초이는 매화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마음도 그러하구나. 가난과 천대 속에서도 내 마음의 아름다움을 잃지 않았지. 대감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초이는 조용히 웃으며 답했습니다. 아버님, 저는 그저 제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돕는 것은 당연한 일이니까요. 대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당연한 일이지만 모두가 하는 것은 아니지. 내가 특별한 이유는 그것을 실천했기 때문이다. 석현이 초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부인, 당신을 만난 것은 제 인생 최고의 복입니다. 초이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매화 꽃잎이 바람에 날려 내려앉았습니다. 대감은 꽃잎을 손바닥에 받으며 말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아, 잘 들으시게. 사람을 판단하는 잣대는 신분이 아니라 마음이라네. 겉으로 드러난 것이 아니라 속에 담긴 진심이 중요한 것이지. 대감의 말은 바람을 타고 마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남계연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대대로 전했습니다. 거지로 변장한 대감과 천민 출신 며느리 초이의 이야기를 말이지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귀함은 태어날 때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며 만들어가는 것임을 말입니다. 초이는 장씨 집안의 훌륭한 며느리가 되었고 후에 아들, 딸을 낳아 잘 키웠습니다. 초이는 자식들에게 늘 말했습니다. 신분이 높고 낮음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얼마나 따뜻한가이니라. 초이의 자식들도 어머니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 고운 사람으로 자라났습니다. 옛말에 백절불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떠한 난관에도 굽히지 않고 이겨나간다는 뜻이지요. 초이는 천민이라는 신분, 사람들의 멸시와 편견이라는 난관 속에서도 자신의 선함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선함이 결국 모든 것을 이겨냈습니다. 사람의 진가는 어려움 속에서 드러납니다. 초이는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남을 돕는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초이가 진정으로 귀한 사람이었던 이유입니다. 여러분도 초이처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신분이나 재산이 아니라 마음의 아름다움으로 사람을 대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귀한 삶을 사는 길입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